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장인데 오늘 시장도 썩 좋진 못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빨간불을 켜주고 있긴 한데 강보합권 수준에서 더 이상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1%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하락 장세였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는 폭락 장세를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하면 낙폭이 양호한 편이다, 잘 버티는 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순항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 역시 개방 확대 등에 통해서 시장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상황 자체 지금 괜찮습니다. 문제는 경기 둔화 부분입니다. 미국 경기가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역시 경기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나오면서 정책 부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경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 업종 고점 논란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우리 증시를 떠받치고 있던 전기 전자 업종들이 밀려 내려갔고요. 이로 인해서 투심이 조금은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FOMC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선 FOMC 성명서를 좀 주목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부분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G2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번 주 증시의 향배를 가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일부에서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6%에서 2.6%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투자 부진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며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애초 전망치보다 낮은 2.6%에서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0만 명, 내년에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공급 측 구조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 개혁, 민생 안정을 통해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로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을 불렀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에서 예외적으로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주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 때 5%에서 3.5%로 인하했던 개별 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12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에 따른 개별 소비세 인하와 함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의 개별 소비세를 추가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빨간불은 켜주고 있습니다. 2074.1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70포인트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 저점은 2066, 장중 고점은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2074. 위아래로 움직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변동폭도 크지 않은 박스권 내에서 짧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고요. 특히나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오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2,239억 원이나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연기금은 팔고 있는데 지난주에 강하게 매수에 좀 나서고 있던 연기금이 오늘은 286억 원 매도 포지션이고요. 외국인 181억 원 소폭 매수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2,032억 원. 지난주에 하락 장세에서 많이 담았던 개인이 오늘 소폭 상승 장세에서 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지금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시총 5위로 복귀했습니다.
현대차는 11만 7,500원. 지금 장중 3%대까지 키웠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다시금 상승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부식회계 이슈로 많이 밀렸던 셀트리온이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워낙에 많이 밀렸는데 상승 흐름 가져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전격 압수수색, 지금 기습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서 전해지면서 장중에 5, 6%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한국전력 상승하고요. SK텔레콤은 지금 약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KB금융, 현대, 모비스, 신한지주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660포인트, 1% 안쪽으로 지금 낙폭 줄이면서 코스닥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660선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에 653포인트대까지 급락세 이어갔다가 중국 증시 열린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낙폭 회복했고요. 꾸준하게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소폭씩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팝니다. 정반대죠. 코스피 시장이랑. 코스피 시장은 상승장이고요. 코스닥은 하락장이다 보니까 개인의 포지션이 정반대고 기관 외국인의 포지션도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오늘 신라젠 같은 게 장중 7, 8%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현재 5%대까지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이고요. CJNM 보합, 포스코 캠텍도 낙폭을 줄입니다. 바이로메드 1.8% 올라오면서 20만원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의 낙폭이 큰데 메디톡스뿐만이 아니라 슈젤도 오늘 낙폭이 큽니다. HLB 장중 6만원대 터치하고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9만원 지금 공방벌입니다. 펄어비스도 1.49% 빠지고 코롱티슈진도 하락해서 36,000원부터 38,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지금 저점 찍고 도는 분위기인데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현재 약보합, 컴투스 강보합, 그리고 아난티가 지금 시총 15위까지 올라왔네요. 아난티 오늘도 지금 22%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짐 로저스 사회이사 선임 소식 전해진 이후에 9,000원대부터 18,000원대까지 단 일주일 만에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큰 저항 없이, 큰 조정 없이 아난티가 급등하는데 오늘 장에서도 지금 25%, 26%대까지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입니다. 거의 이동 없는 상황이고요. 1130원대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합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썩 많이 빠지는 폭락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눈치 볼 만한 글로벌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주 중반 이후에 나오는 이슈들에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지금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 주관 부서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관련된 얘기들의 변화 제일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 쪽 IM 부분 쪽 이 경영 전략 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전략들의 변화를 내년에 어떻게 가져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8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 계약 개방 4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병행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에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고요.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쪽에 언급이 나오는지를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더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이어지는 또 중국 소비주에 대한 변화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19일 날은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 시장은 20일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FOMC 회의 관련돼서는 금리는 당연히 올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이제 점도표가 하향되는지를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아니라 한 2차례 정도로 많이 분위기가 낮아진 가운데 이런 변화가 현실화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됐다는 관점점에서 시장이 환호를 할지 아니면 경기가 그만큼 빠르게 식고 있다라는 경기 정점 우려에 대한 논란이 좀 증폭되는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에 따라서 분위기도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20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종합 대책 발표와 함께 이날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 DS 부분에 대한 경영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코멘트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21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내구재 주문, 개인소득 소비 지출, 여기서 또 소비 지출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경제 지표죠. 게다가 11월 경기 선행지수까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의 협상 마감일이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연결식 이후에 연장은 시켰지만은 여전히 민주당과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대해서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해서 아직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만큼 파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FOMC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요 이슈가 주 중반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 초에는 관망세, 주 후반 이후에는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대비하면서 시장 전략을 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반도체 업종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은 몇 달 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번 12월 들어서가 지금 가장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주가로 볼 때는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려가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디램 고정가래 가격, 현물 가격 모두 9월 달부터 하락세로 진행되면서 지금 12월 달까지 이어지는데 하락세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내년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디램이 10%에서 30%대, 낸드는 30에서 45%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감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실적 동향이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한 15조 6천억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서 3분기 대비 10% 정도 감익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금 분위기보다 좀 더 빠르게 추가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스마트폰 부분까지도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고전했다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은 13조 원대까지 빠르게 낮아지는 만큼 지금 당장에 현실화된 부분들이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담감들이 주가에 지금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반도체주 대표적으로는 싸다는 논리가 가장 큽니다. 저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데이터 센터 투자나 그리고 5G 활성화 같은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까지 겹치게 되면 어느 정도 반도체 가격만 안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빠른 변화도 들어올 수 있다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이 실적 하향에 대한 마무리 국면이 언제 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2분기 정도까지는 거의 실적에 대한 바닥권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한 1분기 정도쯤에는 어떤 주가에도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단순하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싸다는 논란 쪽 그리고 많이 빠졌다는 논란만으로 대응하기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월봉상의 32,000원대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지권을 잘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 좀 더 지켜보면서 일단 비중을 확대하는 타이밍은 조금 더 늦춰보셨으면 하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봐야 될 게 FOMC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바로 이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본 얘기가 마이크 테스트 하실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달에 사실 금리 올리는 걸로 기정사실로 돼 있고 100% 얘기까지 나왔는데 혹시 모른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온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요. 워낙에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뭐 득세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예. 어떤 정보나 뉴스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 자주 쓰는 페이크 뉴스, 페이크 인포메이션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 그 22 통화 정책 할 때만 하더라도 예. 유럽 쪽에서는 막 그런 얘기 나왔어요. 지난주 22 통화 정책 회의에서 핵심은 이제 12월로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중단될 종료죠. 것이다. 예. 중단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싶은 거는 그러면 더 사는 건 없더라도 기존에 샀던 거 만기되면 재투자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정도 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주식 그동안 좀 빠졌다고 시장에서 이런저런 전망인지 희망인지 몰라도 우리의 드라기 총재께서 왕년에 그 TLTRO 같은 거 한 번 더 할지도 몰라. 대출 해준다는 조건으로 또 한 번 ECB가 은행들한테 돈을 막 푸는 거. 푼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던 얘기죠. 지금 이제 연준에서 갑자기 요즘 이제 연준의 화두가 Fed Pause입니다. PAUSE 멈춘다. 그죠? 예. 그런 얘기가 막 외신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우선 이 인터뷰가 참 재밌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현지 시간 12월 12일 날. 이거 한번 보시죠. 로이터 단독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로이터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연준은 우리 이거 중학교 영어죠. shouldn't, should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죠.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파월을 갖다가 여전히 굿맨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사진은 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고 났을 때 백악관에 그 앞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발표할 때였는데 그냥 구글에서 트럼프 파월 이미지 검색하는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진이죠. 표정 보세요. 눈빛이나 표정. 어떻게 저런 사진을 또 썼는지. 근데 로이터에 야. 이 기사에 이 사진을 또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캡처해 왔는데요. 예. 인터뷰 내용 보시죠. 여기서 that would be foolish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대신 이제 금리 올리는 건데요. 금리 올리는 어리석은 짓일 것이야. 그렇다고 뭐 내가 확인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라 그러겠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게 우리 지금 트레이드 배틀 무역과 관련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기고 있는 중인데 그렇지만 나는 I need accommodation too. 여전히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accommodation, 경기 부양적인 정책이 필요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너무 몰아세우면 안 된다 싶었나요? 파월은 he's a good man이랍니다. 굿맨이고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걸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마지막 문구 I disagree with him.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very far aggressive 이런 얘기를 막 너무 공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연준에서 이제 그래? 아니 시장에서 혹시 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물 시장에서 이른바 그 CME에서 발표하죠. 매일매일. 지금 12월 금리 인상 확률 몇 프로. 그게 한때 90 몇 프로까지 갔던 게 예. 지금 이제 한 75% 정도. 많이 떨어졌네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올리긴 할 거야. 설마 안 올리겠어? 시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25% 정도의 나머지 가능성을 둔다는 얘기는 하도 대통령이 저러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같은 로이터 기사를 갖다 검색하다가 7월 달에 7월 20일 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죠. 예. 이 양반 또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교통정리해 줄게. 연준 관련한 거. 예. 궁금한 거 나한테 물어봐. 그 점도표에 항상 제일 밑에 찍는 양반.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7월 달은 그겁니다. CNBC하고 인터뷰하면서 나는 말이야 저 금리 인상이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때 처음 나왔던 게 파월은 굿맨이고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목 보세요.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연준의 맨데이트, 권한이죠. 예. 이것은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을 갖다 낮고 안정되게 그리고 고용시장에서는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 이 두 개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는데 이거는 의회가 부여해준
맨데이트란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다. 우리 금리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른 정치인들도. 그러나 it's up to the committee. 이때 커미티는 FOMC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안 하게 되면은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은 CNBC의 그 유명한 짐 크레이미가 얘기했듯이 그거 시장이 반드시 좋아한다는 보장 없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실 안 올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장이 그만큼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내년도 점도표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좀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또 나올 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사실은 이제 핵심은 이번 우리로서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되죠. 예. 금리는 올릴 텐데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새로 수정돼서 나옵니다. 네네. 우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이거 글로벌 모니터에서 제가 잘 정리가 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점은 이렇게 찍었어요. 지난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이렇게 점을 찍었고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소위 말하는 중간값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걸 갖고 이제 대충 내년에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간다고 해서 25bp씩 한 3번 더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2020년 가면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그러고 나서 내리겠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 범위입니다. 지금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같으면 2.25에서 2.5 사이에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이제 2에서 2.25. 네. 2에서 2.5 사이. 그렇게 2%, 2.25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자, 여기는 지금 3, 2.5, 2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딱딱 떨어지는 식인데 여기 보시면 3.5죠 위가. 예. 아래쪽이 2.5죠. 그러니까 지금 롱런 길게 봤을 때 금리가 이 정도 아닐까?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의 예. 범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여기서 중립금리 가운데 값으로 볼 것 같으면 아직도 좀 멀었고 이 중립범위의 하단으로 치면 지금 2에서 2.25니까 바로 저스트 빌로우고 뭐 그 얘기였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2명이 더 추가됩니다. FRB 네, FRB 이사 미셸 보우만이라는 여기도 뭐 캔자스 연방은행에서 좀 오래 일했던 사람이고요. 예. 여기는 메리 데일리라 해서 지금 예전에 옐런 의장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할 때 그 부호자를 했던 사람이 존 윌리엄스예요. 그래서 옐런이 의장으로 오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를 존 윌리엄스가 하다가 존 윌리엄스는 지금 윌리엄 더들리 후임으로 뉴욕 연방은행 총재예요. 예. 그렇게 거의 뭐 연준 내에서 넘버 3죠. 존 윌리엄스는 그 후임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서 오래 근무한 메리 데일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점 2개가 더 추가될 겁니다. 추가되는 가운데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시장은 지금 여기서 이 선을 나타내는 거는 뭐냐 하면은 Fed Funds Future 선물 시장에서 바라보기를 기껏해야 내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못 올릴 거야 라고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이게 중간값이 한 칸 낮아질 것인가 예. 아니면 2칸 정도 낮아질 것인가 2칸 낮아진다는 얘기는 내년에 한 번밖에 못 올릴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갖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목요일 지나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뭐 점도표 찍히는 거 보고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년도 그리고 뭐 2019, 20년도까지는 뭐 점도표가 찍혀 나오니까 나오는 것이죠. 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국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도 뭐 침체 위기 가능성들 그리고 소비가 뭐 많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공작회의 개최하면서 같은 날에 이게 뭐 부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양날의 검이라면서요. 부양책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면 중국 경기가 어렵다는 거고 적당히 나오면 시장에서 에게 이럴 수도 있고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 지금 이제 정덕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성격 내지는 시장의 체력인데요. 네.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을 때가 강세장이죠. 그렇죠. 위에 매물벽 없고 그냥 또 계속 나가는 거죠. 땡기면 쑥쑥쑥쑥 올라가는 고점 경신하는 그 장이고 지금처럼 2월과 10월에 걸쳐서 2번 부러지면서
지금 시장에는 소위 말하는 물린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강하게 또 시장을 부양하겠다 나오면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식이죠.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도 이번 주가 은근히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우선 당장 내일이죠. 앞서 김민수 대표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내일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개혁개방 40주년 이 행사에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자, 40주년이면 내일이 12월 18일이지 않습니까? 40년 땡기면 78년 12월 18일이에요. 저 중3 때네요. 태어나기 전입니다. TV에서 이렇게 등소평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거 TV조선 뉴스 화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의 등소평이죠. 네. 그때 11기 삼중전회 뭐 삼중전회 이렇게 우리가 자주 회자되고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이후에 18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거기 있었던 중국의 앞으로의 그 방향을 크게 잡고 했는데 이때 개혁 개방이었어요. 개혁 개방이었고 이 레토릭 보시죠. 다시 개혁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대화 사업과 사회주의 사업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꽤 나이가 들었죠. 네. 92년 같으면 78년에서 꽤 세월이 흘렀고 등소평도 늙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중국 전역을 한번 돌면서 이 개혁 개방을 갖다가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이거 개혁 개방 안 하면 어디로 가도 죽는다. 이때는 또 김일성하고도 몇 번이나 만났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개혁 개방으로 가라 했는데 이쪽은 세습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에서의 이제 핵심은 그때 등소평이 선택했던 개혁 개방이 결국 중국을 현재 미국과 이렇게 다툴 정도까지 왔고 북한은 여전히 최빈국의 내설권 핵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개혁 개방 40주년인 만큼 내일 시진핑 주석은 아마 연설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분명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뭔가 좀 더 개혁 개방 쪽으로 시장 개방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금융시장 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들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도랑치고 까지 잡고 땅 짓고 헤엄치고 그런 거예요. 미국 재무차관이 우리 한국에 와갖고 IMF 뒤에서 같이 저기 한 몇백억 달러 주고 시장 열게 해라 한 이유로 우리는 열심히 수출해서 번 돈 금융시장에서 다 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열어라 하는 얘기인데 중국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거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미국을 갖다가 은근히 자유 무역과 어떤 세계 어떤 분업 체계를 갖다가 위협하는 이런 식으로 또 미국을 갖다가 까면서 나올 것인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거는 수목 중에 열린다고 지금 예정돼 있는데 아마 열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진 보세요. 작년에 중앙경제공작회의 모습인데요. 뭐 전인데도 그렇고 뭐 합니다만 이래가 무슨 놈이 회의합니까?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말은 저렇게 회의고 무슨 뭐 민의를 대변하고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죄다의 민주주의래요. 죄다. 이름은 그런 상황에서 안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눈으로 보시죠. 바라기는 그거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질 안정. 아, 그거 필요하죠. 아, 오늘도 오면서 저는 목이 따가웠어요. 미세먼지요? 지금 이게 미세먼지가 아닌 초미세먼지입니다. 하늘이 지금 하늘 색깔이 그거 할 정도인데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앱 깔아서 매일 체크하시는 분들 아마 분통 터질 겁니다. 지금 북서풍이 정확하게 이렇게 45도 각도로 불면서 중국 베이징 부근에 그 나쁜 공기들이 다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년도 그게 나오겠죠. 성장률 목표치가 나오고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3월 달에 전인대 때 확인되겠습니다. 그 성장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상향 조정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뭐 중국도 경기 침체하고 있고 뭐 부채 엄청나고 부동산도 지금 뭐 상황 안 좋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지금 뭐 대충 6.5%에서 그래도 뭐 낮추면 6.12나 6 정도 설마 5자야 보겠나? 앞자리 6은 맞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춘다 하는 얘기고 그거야 뭐 목표야 8%를 하라 하세요. 하라 하는 거고 6%가 되네 뭐 5.9네 5.8이네 그건 놀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수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하향 조정은 할 것인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중국 당국의 의지 표명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어떤 경기 진작책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나마 그렇죠. 이제 조금 그래서 오늘 주말 뉴욕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빠지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아시아 시장이 선방하는 이유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더 부러지는 게는 좀 억울하다는 그런 분위기죠. 예, 어떠한 강력한 레토릭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뭐 2월, 10월 불어지면서 우리 시장은 완벽하게 지금 약세장으로 접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힘든데 신흥국 시장 중에서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돌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좀 점도표 하향되고 많이 안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외화 유출도 좀 적고 뭐 그러다 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안도가 다시 올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워요? 신흥시장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뭐 특히 신흥시장 쪽이 내년에 올해보다는 그래도 좀 숨 쉴 만한 해가 되고 기회가 있으려면은 관건은 달러가 약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은 작년 말이에요. 2017년. 작년에는 이제 그거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가 좋아라고 해가지고 대놓고 얘기했죠. 대놓고 얘기해갖고 2017년 한 해 계속 그거 했습니다. 저 달러가 약세가 됐는데 2017년 시작할 때는 시장 전망은 뭐였나 하면은 연준은 금리 올리고 다른 데는 금리 못 올리고 그래서 달러는 강해져 이런 2017년 털려버렸죠. 2018년에도 달러는 약세일 것이야 싶어서 2017년에 그 관성대로 1월달, 2월달 초까지만 해도 달러 약세로 밀다가 훅 돌아섰죠. 올 한 해 은근히 달러는 강합니다. 지금 또 컨센서스는 뭐죠? 내년엔 다시 달러가 약세질 거야.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어서는 전망대로 갈지 안 갈지가 궁금한데 이머징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죠. 중국이 이 상태입니다. 간당간당하죠. 이 선 지켜줘야 됩니다. 어쨌거나 적어도 90일 휴전 기간 동안에는. 그럼 말씀하신 인도 센섹스 지수인데 이거는 주간 차트입니다. 우선 여기서 2016년 2월 11일 뭔가 있었지만 2월 11일 이후로 쭉 모든 시장이 다 올라왔는데 제일 이렇게 편안한 내지는 제일 리즈너블한 의심은 연준과 ECB 그리고 BOJ가 같이 공조해서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때 엄청나게 위클리에서 라운딩 탑이 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시장이 2016년 초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훅 돌려 세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고 지금 이렇게 꺾였고 이렇게 왔는데 일감은 A파, B파, 지금 C파가 남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로 조정이 끝났으면은 그거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조정 끝났다라고 얘기하려면은 해 바뀌고 나서 달러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사실 가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내년에는 달러 약세일 것이야 금년, 작년 틀렸던 것처럼 달러 약세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는 뭐 약간 약세장이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그거 하면은 파월 의장이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줘야 되고 그 시진핑 주석도 연설문을 갖다가 최대한 시장을 갖다가 위무할 수 있는 그런 레토릭을 구사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아차하면 지금 삼중바닥이 깨질 판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주는 누군가가 완전 보네드 플레이만 하지 않는다면은 대충 이렇게 하면서 연말까지 하고 달력 바뀌면은 그제서야 제대로 시작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번 주에도 만약에 FMC가 됐건 중국 재료가 됐건 간에 전저점을 깨워가 버린다. 10월 달에 봤던 저점을 깨워간다 하면은 상당히 뭔가 지금 시장 안에 우리가 모르는 뭐가 대대로 꼬여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두 개의 축입니다. G2 중국 경제공작회의와 그리고 FOMC 이 부분을 좀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저점을 깨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1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